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9강째네요. 오늘은 이제 배경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세 로맨스나 조선시대 그 소설을 보면 그 배경이 좀 막연하지요. 뭐 추상적 배경이 많지. 그래가지고 뭐 옛날 옛적에 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뭐 이렇게 나오지요. 뭐 영어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뭐 once upon a time 뭐 발음이 좋은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왔지요. 근데 이제 그 배경이 리얼리스 문학의 이제 근세에 와서 시작되면서 배경이 아주 중요시하게 되죠. 중요시되죠. 그래서 이제 브룩스라는 그 학자하고 위런이라는 그 학자, 이 사람들이 쓴 그 책에 보면 소설의 이해라는 책이죠. 거기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세팅의 묘사는 단순히, 세팅이라는 건 이제 저기를 얘기하죠. 내내, 여기서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팅의 묘사는 단순히 사실주의적인 정확성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정확성이다. 정확성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이 소설을 위해서 무엇을 성공시켰는가, 어떤 도움이 됐는가, 이런 측면에서 판단돼야 된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 옳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써너비라는 책을 쓴 서머트 모음이라는 분이 있죠. 서머트 모음이라는 분이 쓴 책에서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소설을 정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형 박물관에 가가지고 살다시피 하면서 모든 대형 박물관에 진열된 그 유품들을 갖다가 제가 그야말로 묘사를 다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가령 중국에 무슨 도자기 하면 도자기에 그림서부터 이렇게 싹 쓰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소설을 쓸 때 써먹은 건 한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는 거니? 자기가 뭐 하는 거, 자료가 필요한 사람은 독자 여러분께서 아무나 가져가시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건, 이 양반은 이제 처음에는 정확한 어떤 묘사라든가, 정확도가 있으면은 자기가 많이 써먹고 상당한 효과를 볼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소설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증명하는 거죠. 즉, 배경이라는 것은 인물과 사건을 갖다가 우선 생생하게 만들어야 된다. 생생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생동감하고 맞먹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 배경이라는 게. 그렇죠. 그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제를 구체화한다. 주제를. 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있죠. 호랑이 담배, 원스 오브 타임, 이런 거는 이제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소설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눠버릇하면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어쨌든 나누면은, 첫째는 이제 자연적 배경이 있고, 두 번째는 사회적 배경으로 또 나눌 수 있죠. 사회적 배경.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세 번째는 심리적 배경을 또 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황적 배경. 어떤 상황, 시츄에이션, 상황적 배경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연적 배경에서는 이제 또 주관적 배경과 그 다음에 객관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래서 주관적 배경은 인물의 성격과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거, 낭만적 배경이라고도 하지요.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거죠.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 객관적 자연은 인물 성격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거. 그리고 사실적 자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적, 낭만적, 사실적. 그 정서적 조화냐, 정서적 어떤 대조냐, 효과만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대표적인 걸로 이효석의 메밀꽃 필물을 한번 잠깐 읽어보죠. 그 배경에서 짐승 같던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태공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여기서 메밀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멋있죠. 아주 백미죠.
그때 이제 붉은 대공이 하면 밤인데 달밤에 붉은 대공이 보이나고 매물밭에 가봤더니 붉은 대공 안 보이고 새카맣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분은 좀 과장된 뭐는 있어도 시는 아니니까 소설은요. 좀 그래도 하여튼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걸로 시비도 아니죠. 그 작가 비도 세우고 거기에서 또 쓰여 있기도 하지요. 하여튼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참 멋진 말이죠. 그래서 김승옥의 그 무진기행 아주 이것도 분위기 소설이죠. 그래서 그 배경 한번 얘기합시다. 저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지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해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찾아오는 여기가 뿜어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불어가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곳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엄청나게 멋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작품 분위기 전달을 그 안개가 소두구 역할을 한 거죠. 이게 바로 배경이죠. 멋진 배경이죠. 배경 묘사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배경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통시적으로도 보고 통시적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시적 배경이 있죠. 공간적이냐 아니면은 시간적이냐. 그래서 통시적 시대성이냐 아니면 공시적 사회성이냐 이렇게 따지죠. 그 객관적 사회묘사이건 주관적 사회묘사이건 항시 이것은 역사하고 이어져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 그것을 갖다 중점 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역사적 사회가 부각돼야 된다. 역사가 없으면 안 되지. 어떤 사고와 배경을 설정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거하고 저건데 현대 소설을 그 더욱 중요한 요소로 취급하죠.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 배경을 또 볼 수 있죠. 심리적 배경은 의식의 흐름, 의식의 필요한 분들은 위해서 하면 돼. 의식의 흐름 이게 심리적 배경이죠. 두 번째는 주인 내적 독백,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적 독백. 세 번째가 이미지 점철, 이미지가 이어져 나가는 점철.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죠. 공간 개념은 주인공의 의식 속에서 아주 자유롭다는 거. 이게 특징인데, 하나만 한번 읽어드리죠. 옛날 옛적 아주 좋은 옛날, 한 마리의 운매가 길을 내려왔다. 길을 내려오던 이 운매는 아기 타쿠라는 착한 아이를 만났다. 아버지는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여 주었다. 아버지는 왼눈 안경을 끼고 그를 보았다. 수염이 푸시한 얼굴이었다. 그는 아기 타쿠였다. 운명면은 베티 버인이 사는 길을 내려왔다. 이 여자는 레몬 과자를 팔았다. 오, 들장미꽃이 피었네. 작은 푸른들에도 하고 아기 타쿠는 이런 노래를 불렀다. 그것은 그의 노래였다. 오, 들장미꽃이 피었네. 자다가 쉬를 하면 처음에는 뜨뜻하다가 차가워진다. 어머니는 기름종이를 깔아주었다. 냄새가 이상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냄새가 좋았다. 어머니는 피아노로 사국의 필이라는 곡을 치고 그는 춤을 추었다.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자, 한번 봅시다. 한 마리의 운매매 이야기 나오다 갑자기 아버지 이미지가 나오죠. 그럼 레몬 과자를 파는 여자가 나오는가 했는데 오줌을 누운 기억이 나오죠. 그러면서 어머니 냄새, 아버지 냄새가 또 뒤에 겹쳐져 나오죠. 그럼 이걸 과거로 갔다, 현재로 갔다, 옛날로 갔다, 작중인물의 그 내적 경험의 일관성, 논리성이 완전히 차원을 넘어가지고 과거와 현재 경험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이런 건 이제 심리적 배경이다. 그 다음에 상황적 배경. 이건 대개 이제 실존주의 작가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일상적 전통적 개념이나 사상을 갖다 버리지요. 그리고서 이제 세계와 환경을 갖다 낯선 실제로 보는 거죠. 낯선 실제. 실제로 있는 거. 낯선 실제로 본다. 그래서 까메 이방인 같은 거 보면 부조리 세계, 뜨거운 그 태양, 모래밭, 그리고 권태로운 생활. 그래서 총을 왜 6발 다 쐈냐 그러니까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 쐈다. 말이 안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 상황은 그랬죠. 상황에서는 6발을 쏠 수밖에 없어, 자기로서는. 근데 사람들 이해를 못 하지요. 그 가포의 변신 같은 것도 고래고래 그 잠자라는 사람이 일어나 봤더니 벌레로 자기가 변해 있죠. 그래서 그 작은 좁은 방에서 갇혀서 있는 상황. 이런 걸 상황적 배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배경 설정에
요까지만 하고 배경 설정의 요령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배경 설정의 요령은 서두에서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배경을 설정하고, 배경은 인물 성격화의 배경은 인물 성격화의 기여를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하죠. 기여를 해야 돼요. 기여를 아무 관계없이 그냥 인물 설정이나 어떤 성격화 이런데 기여도 않는 이야기를 상황이 주어서 썼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배경 설정은 매우 다양하죠. 뭐 실제적 지리 위치, 직업, 뭐 생활 양식, 역사적 시기, 계절 뭐 이런 거에서 얼마든지 다양하지만은 어쨌든 여기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인물 성격과에. 그래서 이제 묘사는 지리적 배경 같은 건 지리적 배경은 직접 답사하는 게 좋죠. 답사해가지고, 가능하면 또 지리학적 또는 풍수학적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는 게 좋겠고요. 근데, 한 얘가, 저하고 좀, 가까운 작가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소설을 한 편 발표했거든요? 발표했는데, 어느 분으로부터 이제 계속 전화가 오고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쓴 작품, 거기에서 군대 생활 3년을 보냈는데, 어떻게 좌우가 바뀌었느냐. 그리고 이름도 왜 틀리느냐. 당신 거기 가보지 않고도 썼잖아. 그러면 당신이 작가라고 하냐. 양심적인 작가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이렇게 만나서 뭐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이 자존심 때문에 이쪽에서는 작가라는 건 있는 그대로 쓰는 무슨 신문기자가 아니다. 거기서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다. 이쪽은 변명하고. 그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그래도 사실적으로 좌우 거기에 있는 차라리 다른 데로 만들어서 설정을 하지. 왜 내가 거기서 자세히 아는데 거기를 배경으로 썼느냐. 그래가지고 싸운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건 작가가 내가 물어봤죠. 당신 거기 갔었냐? 안 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작가가 불성실한 게 드러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문학적으로 형상화 시켜야 된다. 어쩌고 해도 형상화에 치중해야 된다. 배경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두면 좋은 게 이제 첫째로 독자에게 배경을 알려라. 그리고 뒤따라 갈등을 암시하는 특성한 행동 장면을 묘사하라. 그 소설을 시작할 때 갈등을 암시해라. 갈등 암시. 배경에서도 이게 중요하다. 형상화 시키는데 처음에 들 때는 갈등을 암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소설, 피오도르 도스토옙스키 같은 죄와발 한번 첫 번에 나온 이야기 한번 읽어봅시다. 7월 초선 무척 더운 저녁 무렵이었다. 한 젊은이가 S골목의 전셋집에 새들어 있는 자기의 단칸방에서 거리로 나와 무엇을 망설이는 듯 느릿느릿 카다리 쪽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배경 설명이죠. 자, 그럼 부활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참,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테지만, 안 읽어보신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도. 노벨상 수상작품이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총살대 앞에 섰을 때,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틀림없이 아버지를 따라 처음으로 얼음 구경을 갔던 어린 시절이 어느 날 오후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 무렵의 막군들은 마치 선사시대의 괴수의 알과 같이 매끈매끈한 하얗고 큰 돌들이 깔려있는 강바닥을 맑은 물이 세차게 달리는 강둑을 따라 대와 흙덩이로 만든 집이 20채쯤 있는 초라한 마을이었다. 왜 총살대에 서게 되었는가? 궁금증을 던져주는 시대적 배경을 깔며 독자들 하여금 이 소설에 몰입하게 만든 거죠. 왜 총살대에 서게 됐을까? 그리고 왜 옛날 원추적인 그런 고향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서 충분히 갈등을 암시하고 있죠. 이렇게 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강의 이만큼 마치고 오늘은 원래 70미나의 단편 소설 하나 더 쓰기로 해가지고 그 스토리 그 내용을 갖다 오늘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음으로 미루죠. 여러분들 피곤하시고 하실 테니까 그 대신 세도독 안 쓰신 분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성격을 좀 살려가지고 ABC 해가지고 하나 꼭 쓰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다음에는 다른 또 소설 70몇 장 한번 써보기로 합시다. 여러분 하여튼 감사합니다.